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I want to begin. 감사합니다. I want to begin by thanking the Speaker of the 먼저 National Assembly, 김진표, 김진표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국회의장님과 the National Assembly, Lee Won-jae,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의 환대의 감사의 말씀 all 드립니다. esteemed members. 존경하는 It is an honor 의원 for me 여러분들, to speak here today at the National Assembly, 오늘 the seat of Korean democracy.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탄력적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인의 피와 희생으로 힘들게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나는 이번 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43년 전에 시위자, 학생, 근로자, 그리고 시민들은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나긴 투쟁이었으나 결국 자유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연설이 불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국과 캐나다는 함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1950년에서부터 53년까지 약 2만 7천 명의 캐나다의 군이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가평계곡 위의 원덕에서 싸웠고요. 그리고 355 고지 근처 전선에서도 싸웠습니다. 우리 군인들 중 일부는 UN 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에 한국 및 그리고 세계 다른 국가 참전 용사들과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전쟁 이후 우리 양국과의 우호는 더욱더 증진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통상 관계를 맺고 있고 8년에 걸친 양국 간의 자유무역이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역동적인 인적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나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총리였을 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최초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1973년 개설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 캐나다 한국 대사의 아들이 바로 지금 저의 선임 정책 자문관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벤 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놀라셨다면 사실은 그렇게 놀라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캐나다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캐나다를 더욱 풍요롭게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한국 교민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한국인 학생들을 매년 캐나다 대학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자, 혁신가 그리고 학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술계도 함께 번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류를 받아들였고 많은 캐나다 아티스트들에게 한국은 굉장히 필요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김씨의 편의점이라는 캐나다의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이 TV 시리즈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방영물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과 내가 우리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으로 향상시키기로 합의한 이유이고 여기에는 공동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통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우리 외교관계 60년을 축하하기 위해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과 캐나다인들의 이런 우호 관계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쟁을 언급했는데요. 프랭코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고통스러웠던 수십 년의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의 저항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오늘 오전 그분의 묘비를 참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한국의 애국지사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의 유산에는 바로 우리의 우호의 깊이와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현 시대의 캐나다인으로서 이러한 친서 관계를 축하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단순히 친구인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불어로 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전례 없었던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하는 중입니다. 증가하는 생계비가 우리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기후변화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럽에 돌아왔고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적대 국가들이 우리의 경제 상호 의존성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재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북한의 정례적인 군사 도발을 목도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 북태평양 그리고 그 외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기후정책이 경제정책이고 경제정책이 안보정책이고 안보정책이 곧 사회정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긴급히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이 자연을 위한 높은 야망 연합회사의 리더십을 보았고 이러한 리더십이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호라는 역사적 협정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5차 당사국 총회가 열린 12월 몬트리올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근에 야심찬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유해 플라스틱을 금하고 있습니다. 해안국가로서 우리는 쓰레기가 해안가나 우리 영해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북태평양을 사이에 둔 이웃국가입니다. 우리 무역 통로는 녹색 통로여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경제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 국민들을 위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했고 그 첫 번째 칸두 원자로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운전을 개시한 198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리더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 에너지원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넷 제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근로자들은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조립 라인에서, 그리고 R&D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국제 기업들이 캐나다에 장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조립 공장을 개선하고 재정비하여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다른 회사들은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배터리 생산의 선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매년 폭증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인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함께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수조 달러의 글로벌 투자가 청정 경제 건설을 위해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선도하기 위해서 오염 가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돈을 가정들에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탈탄소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런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를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철을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바로 캐나다 국민들과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저는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공장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기 위해 기계 설비를 재정비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칼이라는 노동자를 만났는데 그는 가장 어린 팀장 중 한 명이었고 도어 제조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칼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자리가 아니면 그 공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제 우리 정부의 투자 덕분에 그의 직장 경력을 그가 속한 사회에서 미래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런 칼과 같은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어셈블리 라인의 좋은 일자리와 관련을 해서 이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글로벌 요인들이 어떤 것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어떤 것들은 저 먼 데에서 영향을 미쳐서 경제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좋은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미래는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내일의 경제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근로자들과 우리의 국민들은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는 또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서 석탄에서 청정 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함께 우리는 탈석탄 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정부, 비즈니스, 기관들의 연대를 통해서 청정 성장과 환경 보호를 가속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8개 지방정부, 즉 한국 석탄 용량의 80%를 차지하는 8개 지방정부가 이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정부의 해외 화력 발전소의 외부 자원 조달 중단 결정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협력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LNG 캐나다 사업은 바로 한국가스공사가 합작투자가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석탄 사용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노스랜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3기가와트 이상의 발전 용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우리의 우방들과 파트너십을 핵심 광물부터 첨단 기술 혁신, 청정 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든 분야에서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오후 내가 윤 대통령님과 만나는 몇 시간 동안의 핵심 논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정 경제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욕적이고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있고 우리의 이민 정책은 고숙련 인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특히 한국과 같은 우리의 파트너들이 우리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정 경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캐나다의 원주민들과 함께 협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산층이 좋은 일자리를 캐나다 전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상공인들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여러분께서 2개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서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이유이고 여기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기량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예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공이 어떻게 교육을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비전이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은 디지털 인재를 미래 노동시장인 AI,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난 9월에 토론토 대학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께서는 캐나다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지금은 연설이 불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번영은 포용적인 공공정책에 달려있고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보건, 치과의료, 보육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불 보육료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또한 보육 선택권을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일자리와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용, 성평등,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은 바로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건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국민을 위한 더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평화, 인권, 그리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인도태평양 및 북태평양의 안정은 글로벌 안정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가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유이고 여기서 캐나다는 우리의 교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적 관여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3월 우리는
우리의 네온 작전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네온 작전은 캐나다가 바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작전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국제 무대와 국내에서 계속 선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도를 한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43년 전에 선택한 거랑 동일한 이유입니다. 광주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노력 없이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절정에 있을 때 늘 독재주의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정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주민 보호주의라든지 냉소주의, 양극주의,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감소해가는 유권자 투표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입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신뢰를 재구축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전진이라는 생각 자체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때, 즉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우리 제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재구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엄성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미래를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정책 이반자들로서 민주주의 수호자들로서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전이라는 약속을 모든 이들에게 지킬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앞서서 저는 우리 양국의 수교 60주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60세라는 나이는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설이 불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On célèbre aussi le nouveau départ que représente l'anniversaire de nos 60 ans de relations diplomatiques. In the spirit of 환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신에서 우리의 모두의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 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사이클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